자, 이번에 학습할 개념은 절대부등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강력한 힘이 느껴지죠? 야,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래요. 자, 우리가 부등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어진 게 있다면 x가 4일 때는 성립하고 x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부등식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이 절대부등식은 이름에서도 그 힘이 느껴지듯이 무조건 참이 되는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x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채워볼게요.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 즉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2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절대부등식을 한번 찾아보자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xy가 실수일 때, 부등식에서 증명해서 많이 사용되는 실수의 성질 통합적으로 공부합니다. 자, xy가 실수일 때, 자, 요 기호 기억나시죠? 이 기호는 뭐다? 여기 있는 이 문장과 여기 있는 이 문장이 똑같은 뜻이다. 즉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기호였죠.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니까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얘를 1로 이항시키게 되면 a 빼기 b가 양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부등식의 이항에 관한 성질이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운 상태로 지금까지 쭉 사용했던 성질입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2번 볼 때, 그 다음 중요한 건 지금 AB가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 자, 그러면 어떤 실수의 제곱이죠?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입니다. 0 이상.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자, 이것은 굳이 이제 증명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실수는 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양수, 음수, 0. 근데 양수를 제곱하면 다시 양수예요. 그쵸? 0을 제곱하면 0이고요.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4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인데, 걔네들 다 제곱했더니 양수 아니면 0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떤 실수의 제곱은 0이구나. 추가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보게 되면, 만약에 A가 실수이고, 자, 이건 뭐죠? A가 실수 집합의 원소다라는 걸 기호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러면 A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추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가 있는데 걔가 0이 아니라면, 즉 0이 아닌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양수다라는 이 긴 한글을 우리가 지금 배운 명제와 앞에서 배운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나타내는 식이죠.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죠. 우리가 기호, 약속한 기호를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최소의 내용은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는 거, 당연히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이 당연히 얘도 0 이상이 된다라는 거. 세 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얘는 부등식은 아닌데요. A의 제곱,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라는 얘기다? 둘 다 0이다. A도 0이고 B도 0이다. 그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알고 있죠? 얘가 0 이상, 얘가 0 이상이라는 건 방금 위에서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죠? 0 이상인 두 수를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둘 다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얘랑 똑같은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자, 제곱해서도 0 이상이지만 어떤 수학적인 기호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수를 반드시 0 이상으로 만드는 애가 있어요. 뭐죠? 절대값이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뜻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그 말은 다 뭐다? 둘 다 0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내용 볼까요? 자, 어떤 수의 절대값을 제곱을 하게 되면 그냥 제곱하는 거랑 똑같다. 당연하겠죠? 양수화해서 제곱을 하나, 제곱을 해버리나 어차피 양수화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 곱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이는 각각 절대값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는 거랑 같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어차피 다 양수화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래야지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여전히 실수의 성질을 가지게 되죠. a가 음수가 되게 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쟤는 실수의 성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허수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허수는 크기 비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등식은 실수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저 녀석이 여전히 실수를 갖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두 양의 실수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 루트를 씌우는 것도 당연히 크다.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거죠. 얘는 a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 a의 덩치가 커지면 당연히 제곱근도 덩치가 더 큰 거는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부등식의 뜻과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몇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명제 단원에서는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증명 과정이잖아요. 그 증명 과정에서 조금 자주 사용되는 성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 빈칸 채우는 기초형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말이 기초지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살짝 여러분들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그렇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요겁니다. 요거, 그죠?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 안에 알맞는 식을 써놓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건데 우리가 지금 뭐를 이용을 할 거냐면 이 첫 번째 문장은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수일 때 얘기예요. 둘 다 양수일 때 a의 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녀석의 좌변과 우변을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곱하면 저기에는 거추장스러운 루트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좌변을 제곱한 게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우변을 제곱한 게 원래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항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게 넘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저희는 정리하게 되면, 자, 앞에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이 루트 씌워진 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루트만 벗겨져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a, b-b가 서로 없어지고 뭐만 남게 되냐면 2루트 ab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ab가 문제에서 지금 현재 양수라고 그랬고, 얘가 결과적으로 ab라는 녀석의 양의 제곱근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양수가 돼서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크니까, 그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사실이 다시 얘인 거죠. 자, 제곱을 한 녀석이 두 양수 사이에서 제곱한 녀석이 왼쪽의 제곱이 오른쪽의 제곱보다 크니까 제곱을 뗀 나머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양수니까 왼쪽이 더 크다라고 증명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실수 a,b에 대해서 a의 제곱 더하기 5b제곱이 반드시 4ab 이상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걸 보이냐면요, 지금 얘를 일로 이항했어요. 좌변으로. 그래서 쓴 게 얘죠. 여기까지와 좌변의 식을 한번 쓴 거고, 걔를 변형해서 여기다 쓴 거고요. 우변에 있던 게 넘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고 0이 남고요. 여기 있는 부등호의 방향은 이쪽으로 그대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요, 얘를 지금 정리한 식이 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얘를 어떠한 완전제곱 더하기 나머지 형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쟤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4ab하고 이게 완전제곱이 되려면 몇 b제곱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보는 거죠. 4ba라고 보고 나서 완전제곱이 되려면 a 1차 계수 뭐죠? 마이너스 4b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제곱. 사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선생님 어차피 제곱할 건데 왜 안에 마이너스를 붙입니까? 그리고 이 정도 계산은 그냥 암산하셔야죠 라고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얘를 더했기 때문에 빼기 다시 마이너스 2b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5b의 제곱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바꾸게 되면 이제 얘가 뭐의 완전 제곱이 되냐면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b의 제곱이 되고요. 2b, a제곱이 아니죠. 미안해요. a 마이너스 2b의 완전 제곱이 되죠. 요거 세 개가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4b제곱이고 거기에 5b제곱을 더하니까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쪽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엔 나머지 가는 플러스 b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식은 이제 굉장히 당연한 식이 됩니다. 왜냐면 두 개 a, b가 모두 실수거든요. 그럼 이쪽 부분을 계산한 것도 실수겠죠? 그렇죠? 얘도 실수겠죠. b도 실수고요. 그럼 이 식의 형태 자체가 어떤 게 되냐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선생님 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실수의 제곱 혹은 어떤 실수의 제곱합들은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걸 이미 개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이제 나를 채워볼까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이 등호는 이 0이 언제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려면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고 그 다음에 a, b가 모두 실수다 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말이다,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렇지, 더해지는 두 실수가 모두 0이다. 그러니까 얘도 이게 0이 되려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이 실수 부분인 a-2b와 여기 있는 b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b는 일단 0이어야 되고 그 b는 0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초문제 같지 않은 기초문제를 학습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실수의 대소관계를 찾는 문제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의 참거짓을 구분하는 유형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형들이 살짝 어려워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실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b만 1로 이항하게 돼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빼봐서 양수임을 보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울 수 있어집니다. 이제부터. 자,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a를 제곱한 게 당연히 b 제곱보다 클 거고요. 루트를 씌운 것도 당연히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당연한 내용이죠. 저게 많이 사용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번을 먼저 해석하기 위해서 분수 형태가 나오면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곱하는데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곱하는 그 수가 반드시 양수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좌변과 우변에 통차로 곱하기 뭐를 해야 되냐면은 얘하고 얘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b에 b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b가 지금 현재 양수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죠. 자, 먼저 좌변의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남아있는 a가 여기에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b 더하기 a가 좌변이 되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똑같은 거 우변에 분배하게 되면 b 플러스 1, b 플러스 1이 이제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b가 여기에 있는 분자의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b 더하기 b가 됩니다. 부등식, 등식 다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에 있는 똑같은 항은 우리가 지울 수 있고요. 기억은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b가 a보다 커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문제 조건에 지금 위배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등식의 참거짓을 따를 때는 주어진 복잡한 부등식의 형태를 최대한 간결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자, 다음 니은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번은 우리가 양옆에다가 똑같이 a의 제곱, b제곱을 곱할 거고요. 얘는 어떤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0 이상이지만 지금 a, 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자, 먼저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니은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a의 세제곱이 되고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얘를 우변에 분배하게 되면 요번에는 a제곱이 약분이 돼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결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요, 제곱은 양수일 때만 크기 관계가 유지가 됐어요. 그쵸?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했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분명히 1은 마이너스 3보다 큰데 제곱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9가 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곱일 때는 부등호 관계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세제곱일 때는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무조건 부등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지는
사실 여러분들 3참수를 공부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사용하도록 합시다.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심화 개념인데 알고 있으면 편해라는 정도로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다른 어떠한 조건 필요 없어요.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조건 필요 없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A의 세제곱이 B의 세제곱보다 크다. 즉 A가 B보다 크면 A의 세제곱도 B의 세제곱보다 크고 거꾸로 A의 세제곱이 B의 세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명쾌하게 이거니까 A는 B보다 크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구나.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그래서 니은은 문제 조건을 충족시켜서 맞는 부등식이 됩니다. 자, 디귿번 한번 볼게요. 자, 디귿번 칸이 조금 부족한데요. 자, 이렇게. 그럼 디귿번은 이제 우리가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해야 되냐면 1 플러스 A와 1 플러스 B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양수인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고요. A가 B보다 크면서 둘 다 양수니까요. 그럼 이게 분배되면서 이제 곱해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분배될 때는요. 이 A 플러스 1 서로 약분되고 1 플러스 B, 1 플러스 B가 제곱이 되겠네요. 1 플러스 B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분배가 될 때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이건 우리가 매우 직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얘를 뭐 전제하고 자시고 안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A가 B보다 커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1씩 더해서 제곱한 해도 당연히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다. 디귿은 맞는 말이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B의 생김새를 보도록 하죠. 저 녀석의 대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쓸지. 그래서 A는 전개하게 되면은요. 자, 이 앞에 걸 제곱한 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라지 B는요. 분배해야 되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가장 간결한 방법은 그냥 디립다 빼고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얘가 제일 띠꺼운 애거든요. 그죠? 제일 밥맛이네.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빼는 거지. A에서 B를 딱 빼버려요. 그럼 빼고 나면 일단 A에서 없어지는 게 요거 없어지고 플러스 1 플러스 1 똑같은 항들은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남게 됩니다. 빼봤더니 어때? 제가 A-B의 제곱이 되네? 그런데 지금 얘가 AB가 두 실수잖아.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다는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두 실수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0을 포함한 실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죠? 보니까 그럼 A-B가 0 이상이네? 그러니까 A는 B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대소관계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조금 더 핵심을 짚어봅시다. 문제가 A, B가 서로 다른 실수일 때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답이 어떻게 바뀔까요? A, B가 서로 다른 실수면 얘는 실수긴 실수인데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양수가 되죠. 0 아닌 실수는 딱 두 개잖아요.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런데 둘 다 제곱하면 양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등호가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돼서 답이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 점에서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